도내 휘발유 가격도 리터당 1,6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도 줄줄이 오르는 등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전주 삼천변 주민들이 3년째 극심한 악취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해결에 나섰지만 주민 고통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전북 체육중고등학교의 카누 조정부가 해체 위기입니다. 전국체전을 12년 연속 우승한 제2의 이승자를 보기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유류세 인하 폭이 재조정되면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과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른 데 이어 기름값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의 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599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되지 않던 1년 전으로 되돌아온 듯한 모습입니다. 아직은 1,400원대의 가격을 유지하는 주유소도 있지만 유류세 인상으로 조만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바로 못 올리고 점진적으로 해서 이번 주말쯤에는 아마 세금 인상분을 다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내 휘발유 가격은 석 달 전까지만 해도 1,300원대의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 상승의 여파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 벌써 10% 이상 값이 올랐고 유류세 인하 폭이 7%로 줄어들면서 추가적인 가격 인상도 우려됩니다. 유류 가격 인상은 그동안 농축수산물 가격 인상을 상쇄하던 공산품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당장 기름을 많이 쓰는 운수업계 등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플라스틱이라든지 각종 공업 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미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요금이 인상됐고 택시 기본 요금도 오른 데 이어 기름값 인상까지 겹치면서 교통비 부담이 높아진 상황. 이 밖에도 완주와 익산이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등 공공요금 인상도 이어지고 있어 서민 물가가 요동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최근 날이 따뜻해지면서 전주 삼천변 주민들이 또다시 악취로 인한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학생들은 수업조차 정상적으로 받기 힘들 정도라고 하는데요. 전주시가 뒤늦게나마 해결에 나섰지만 악취의 고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 전주시 효자동의 한 도심 하천입니다. 잿빛으로 변한 하천 근처에는 서 있기조차 힘들 만큼 극심한 악취가 풍겨납니다. 중복천은 심각한 악취에 주변 아파트 단지에서 해마다 민원이 속출하는 곳입니다. 특히 인근에는 중학교와 초등학교도 있는데 평소에도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냄새 많이 심한 날은 운동장까지도 냄새 많이 나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수업을 하면은 학교 수업에 좀 지장이 있는 정도예요.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를 처리하는 종합 리사이클링 타운의 처리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침출수가 삼천으로 연결된 하수관을 거쳐 처리되는데 배출량이 너무 많고 관까지 낡아 일부 구간에서 새고 있는 겁니다. 악취 피해는 리사이클링 타운이 들어선 3년 전부터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료를 해도 해준다고만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주민들만 시방 불편을 당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물이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이불. 전주시는 그간 주민 불편은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았다며 지난 3월에서야 전용 관로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그간 일부 낡은 관로를 보수하고 악취 저감제를 뿌려봤지만 별 효과가 없어 전용 관로 설치에 나선 겁니다. 6월이나 7월 정도까지는 문제가 되는 구간은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용 관로 설치는 빨라야 올 연말이나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전국체전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딴 전북 선수, 바로 카누의 이순자 선수인데요. 그런데 제2의 이순자 선수는 나오기 어려울 듯 싶습니다. 전북 체육중고의 카누 조정부가 해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힘찬 로잉에 카누가 물살을 가르며 다른 선수들을 압도적으로 앞서 나갑니다.
전북 최고 출신으로 전국체전에서만 28개의 금메달을 목에 건 카누 여제 이순자 선수. 한국 최초로 올림픽에 자력 진출하는 등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지만 앞으로 도내에서 이순자 같은 선수의 발굴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최고가 최근 카누와 조정부의 해체를 논의하면서 전북 보트 스포츠의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조정은 될 거예요. 선수 수급이라든가 학교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따지게 되면 교수 선생님의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실 것 같습니다. 선수 수급이 어려운 데다 훈련 비용과 시간 등에 비해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게 이유입니다. 전북체육중고에서 카누를 하는 학생들의 부모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학교 측이 협의는커녕 통보조차 없이 부서를 없애려 했다는 겁니다. 학부모들한테나 학생들한테 일철 말 한마디 없이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학교 측만 아는 거죠. 관련 협회들도 비인기 종목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며 체육중고의 설립 취지에 맞게 부서 존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대부분의 엘리트 체육이 겪는 어려움을 두고 유독 보트 스포츠에만 엄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겁니다. 비인기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애들 일반 학교에서 지금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중고등학교에서 계속적으로 팀을 육성해서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아직 해체가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라며 협회가 선수 수급 등을 책임진다면 해체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해야만 2명씩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냥 3년간 할 수 있도록 유예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할 수를 해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체육회는 지난 1월 비인기 종목을 육성하겠다며 카누와 승마 등을 특화 종목에 포함시켰지만 선수도 없고 예산도 부족해 지금으로선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외국인 여성들을 불법 고용해 영업을 해온 전주 시내 유흥주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소들은 모두 혁신도시 안에 있었는데 아파트는 물론 학교와도 멀지 않아 주민들 걱정이 큽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주 원주 혁신도시의 한 유흥주점.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접대부로 고용된 외국인 여성들이 놀라는 모습입니다. 다른 방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여성은 업소에서 접대를 할 수 없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당연히 건강진단을 받았다는 보건증도 없습니다. 12명이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단속을 했어요. 러시아들 쓰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또 다른 유흥주점은 태국 여성 4명을 데리고 영업했다 적발됐고 국내 여성을 불법 고용한 업소도 2곳이나 있었습니다. 특히 단속된 곳들이 아파트 단지나 학교로부터 불과 1km 안에 있었습니다. 주택가인데 그런 게 있는 게 좀 의외긴 했어요. 안 좋긴 하죠. 학교도 저쪽에 있고 해서 이동이 많긴 한데. 얼마 전 인천에서도 카자흐스탄 여성 59명을 위장 입국시켜 유흥업소에 취업시킨 업주가 구속됐습니다. 출입국관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안으로 영업정지는 물론 중형에 처해질 수도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겁니다. 희소성도 있고 또 인건비도 저렴하기 때문에 영업자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전라북도는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와 외국인 여성들을 강제 출국 조치하고 업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차선 변경이 서툰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내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보험 설계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설계사는 보험금을 더 받아내려고 외제 차량을 구입해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전주 팔복동의 편도 4차선 도로. 한 차량이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지나더니 중앙선 쪽으로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에 슬쩍 핸들을 돌려 들이받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깜빡이를 켠 승용차가 차선 변경을 시도하자 빠르게 접근하더니 부딪힙니다.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어가지고요. 그 차 안에서 제가 못 나갔다니까요. 내가 잘못했나 보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고의 사고를 낸 46살 김모 씨는 다름 아닌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고의 사고를 의심한 보험사 신고로 범행이 들통났는데 지난 4년간 김 씨는 24차례나 사고를 내 챙긴 보험금이 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보험금을 많이 타내려 고가 외제 차량을 4차례나 바꿔가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용의자는 차선 변경이 서툰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처럼 교차로가 휘어져 차선 침범이 잦은 도로 상황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운전 습관이 문제일 뿐 사고를 고의로 내지는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을 이제 확보를 해서 확인한 결과에서도 고의로 이제 조향을 상대 피해 차량 쪽으로 트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돼서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김 씨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장수 장애인 시설의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장애인 인권연대 등 18개 시민단체는 오늘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수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지난 5년간 폭행과 노동 착취 등 40여 개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장수군과 전라북도가 이사장과 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대병원 노조원 200여 명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포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정규직 전환은 한 명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병원 내 파견 용역직의 직접 고용을 주장했습니다. 노조원들은 병원 측과 합의가 조속히 안 되면 전국 7개 국립대병원 노조와 공동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개막 엿새째인 오늘 다양한 국내외 작품들이 상영됐습니다. 영화의 거리 상영관에서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싼 갈등을 그린 다큐 영화 설악, 사냥의 땅 사람들과 국내 흥행작 과속 스캔들을 리메이크한 베트남 영화 할아버지는 30살 등 54편이 상영됐습니다. 내일 저녁 6시에는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경쟁 부문 시상식이 진행되며 영화제는 주말인 11일까지 이어집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금융권의 봉사활동이 이어졌습니다. 전북은행은 오늘 덕진 노인복지관에서 효 콘서트를 열었으며 농협은행도 김제제일사회복지관에서 어버이날 기념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전주시가 도로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압축 천연가스 CNG 차량 2대를 투입해 대형 화물차 이동이 많은 팔복동 공업지역과 6차선 이상도로, 천변 인접도로 등 시내 200km 구간을 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주군이 전주고용노동지청과 군민들의 취업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6월 초부터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취업 패키지 사업 출장 상담을 진행하고 무주군은 장소 제공과 홍보를 지원하게 됩니다. 전주시가 스트레스가 심한 고시생들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진북동 일대 고시학원 수강생들은 혈압 등 기초검사와 정신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군산 미군 비행장에 주민 사유지 무단 점유 사실이 확인돼 향후 책임 소재와 배상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회 김관영 의원은 국방부가 공개한 군산 미군 비행장 불법 송유관 매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연장 8km의 무단 점유 면적이 6만 7천여 평방미터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국방부가 문제 사유지에 대한 측량과 배상, 매입 방침을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자림복지재단 민관대책협의회 위원들이 전라북도의 일방적인 행보를 규탄했습니다. 민간 위원들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림재단의 재산에 대한 귀속 주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가 재산의 활용 방안을 말하는 것은 협의 과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각종 비리로 폐쇄된 자림원의 재산을 장애인 고용연수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공립유치원 확대와 공기청정기 설치를 위해 지난해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4,700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전주혁신유치원을 비롯해 공립유치원 6개를 신설하고 익산 솜리유치원 등 3곳은 단설유치원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또 공기청정기 설치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고교 3학년의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사립유치원 급식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